지난 3월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5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존속 대상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전체 살인 사건에서 존속 살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1에서 3%인 반면에 한국은 약 6% 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와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어버이날에 전해드리는 우울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존속 살해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존속의 강력 범죄에 대한 통계가 이제 매년 나오고 있는데 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력 범죄 중에서 이 존속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겨우 작년에 6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존속 살해 비율이 높은 이유가 좀 있습니까? 존속 살인 사건의 그 한 50% 정도는 정신 이상자에 의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가정 불화로 인해서 결국 자식에 대한 폭력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부모를 살해한 이런 경우도 사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외에도 무슨 뭐 상속 문제라든지 형제 간의 뭐 문제 때문에 또는 상속되기 전에 부모의 재산을 뭐 용돈을 주지 않는다, 재산을 일부 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고 이러다가 이제 다툼이 점점 심해지면 살인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제 효 사상이 이제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종시대, 조선시대 세종시대에 보면 진주에서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때 이제 신하가 한 말이 이제 역사에 나와 있는데 그 신하가 60년을 사는 동안에 처음 듣는 이런 사건이다. 그 조선시대에는 60년 동안 전국적으로 존속살인이 거의 안 일어난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세종대왕께서도 이게 엄히 처벌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엄히 처벌을 하면서도 이것은 효사상이 없고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효사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삼강행실도라는 걸 만들죠. 그 삼강행실도는 누구나 보기 좋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효도한 효자들의 사례를 적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효사상이 너무 약화됐으니까 이제 약화된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에요. 핵가족화가 되니까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존경하고 효도하는 거 보지 못하고 자라나서 사실은 또 그러고 지금 부모 세대들은 본인들이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키우기에도 바쁘니까 부모한테 효도를 못하니까 그 밑에 손자들도 효도하는 걸 잘 못하는 것이죠. 이런 핵가족의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익명성이 보장된 사회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둘에 의해서 서로 협동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 자식이 잘못하면 아이고 뭐 이서방네 누가 자식이 잘못됐네 하고 그렇게 지적이 돼서 모든 사람이 그걸 고쳐줬는데 지금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도시화되고 이웃 간에도 서로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고 또 하나는 어느 집안에서 이 가정폭력이 심하게 일어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사상이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는 공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존속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사회적으로 좀 다각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회적 대책은 결국 이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데 가정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어요. 그렇게 법이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폭행을 해도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고소하느냐. 그래서 고소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폭력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정폭력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주변 사람이나 또는 경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렇다고 부모를 바로 처벌하는 건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조치를 합니다. 일단. 근데 보호조치를 했는데도 가정폭력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형사처벌까지도 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폭력이 많으면 자식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사회 안전망이 조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이제 가정폭력범에 대한 그 고소 이런 것도 좀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조현병의 문제인데 네. 조현병에 대한 치료도 네. 좀 잘할 수 있도록 이 조현병 치료 병원은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별로 조현병 치료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국가 지원이 적기 때문에 병원의 재정 부담이 되니까 이런 조현병 환자의 치료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요. 네.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효사상 문제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아주 효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크리스찬들도 또 지역 공동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효사상 여러 가지 운동 그런 운동도 전개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최근에도 조현병 관련해서 뭐 진주에서도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네, 그야말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를 모시다 나타나는 범죄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한 700만쯤 됩니다. 네. 근데 700만 명 중에서 이제 치매 환자라고 진단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한 10% 정도, 그러니까 대략 7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안에서는 이제 간병을 해야 되죠. 이제 간병을 하다 보면 이제 장병에 효자 없다고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경제적 문제예요. 그렇죠. 간병비가 너무 많으니까 네. 결국 이제 맞벌이 부부가 하다 보면 이제 간병인을 둘 수밖에 없고 간병인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빚을 얻게 되면 빚이 커지면 결국 그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네. 부모가 이렇게 치매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부모가 더 편할 수도 있다. 그게 혹시 효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네.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일로 또 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냥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막 겹쳐서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국가에서 이런 점에 대한 대책 시스템 또 사회에서나 또는 언론이나 뭐 크리스찬들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네. 이런 간병 범죄는 계속 고령화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계속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면 85세 이상의 고령 환자는 거의 반 정도가 치매기가 있는 치매 환자로 진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가족을 부양한다는 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 또 현실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방법을 저희가 좀 택해야 할까요? 이제 모든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네. 우선 이제 그 간병을 하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가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죠. 이게 보면 아주 그 매일같이 밤낮으로 간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 문제될 때 제일 기반되는 게 이제 경제적 부담이죠. 이제 경제적 부담이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 견딜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거의 모든 재산을 소진하고 노후 대책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본인의 노후 대책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한 5, 60대에서는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고 연금도 별로 없는데 네. 이 80, 90에 대한 부모님의 간병을 하려니까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간병 범죄의 유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요양보험이라든지 또는 그 이외에 정부의 노인보호 지원 대책들 이런 점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요즘 이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서 올해 6월부터 이게 지자체별로 커뮤니티 케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좀 교회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본인이 치매 환자가 살던 그 지역에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돌봄을 하는 거죠. 지역 돌봄 이제 사회 시스템인데 이제 지역에서 보면 가정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익숙하죠. 치매 환자라도 익숙한 환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이게 호전되기도 하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악화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의 케어 시스템, 네. 커뮤니티 케어 케어. 시스템 네.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지자체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거를 크리스찬이나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동아리에서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라고 그렇겠네요.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 애들 요새 많이들 이제 가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이 요양병원에 가는 걸 싫어해요. 당사자가 네. 요양병원에 가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자식한테 버림받았다. 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런 하는 식이 있죠. 이런 네. 자괴감이 너무 크죠. 예. 그리고 또 자식들도 부모를 어떻게 요양병원에 보내느냐. 이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못 모시죠. 네. 그런데 그것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집에서 사실 요양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는 전문가가 있어서 네. 훨씬 더 돌봄이 더 아주 전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결국 요양 보호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 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드니까 또 요양병원도 이제 여러 가지 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시설이 좋은 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됐잖아요. 그렇죠. 700만 명 중에서 70만 명이나 되니까 그럼 70만 가구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겠네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정 내에서 이 효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어디서부터 좀 첫걸음을 떼야 할까요? 이제 효가 왜 중요하느냐. 그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게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효자의 경우에는 다 나라에도 충성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효자인 사람들은 정말 악한이 없죠. 그러니까 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한테 이제 알려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또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 공업사회가 되고 지금은 이제 후기 정보화 사회로 들어가니까 네. 효 사상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효 사상이 옅어지지 않도록 효 사상 운동 예전에 이제 도덕 재무장 운동이 있었지만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운동을 이제 진행할 필요는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가족 간의 소통이 존속 범죄를 많이 약화시킬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효사상에 대해서는 이제 잠언에도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네. 이런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의 자량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평생 동안 양육했죠. 그리고 근데도 현대에는 그 양육했는데도 봉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네. 본인도 결국은 노인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이제 그런 거를 봐서 서로 잘 소통하고 역지사지로 상대를 이해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서로 상대를 이해한다 이제 언더스탠드라고 이제 영어로 하면 그걸 파자로 하기도 해요. 언더는 아래고 스탠드는 이제 서다. 아래에 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려면 어른이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노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노인을 공경하면서 노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소통을 하려는 이런 자세만 갖고 있으면 네. 또 언젠간 나도 노인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결국 소통을 한다면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존속살이는 점차 네. 이제 없어지게 될 걸로 봅니다. 예. 네. 소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소통과 또 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